자본주의 이념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1.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서로가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서로가 아닙니다. 진짜 싸워야 할 것은 바로 자본주의라는 이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머물고 맙니다. 그래서 뉴 데미안에서는 올바른 투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실질적인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듯 보이면서도 막상 수익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쉽게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돈이 가장 강력한 권력이고 이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자본주의와 권력의 본질. 과거 왕은 권력을 위해 가족마저 행생했습니다. 오늘날 그 권력은 바로 돈입니다. 금융자본가들이 돈이라는 무기를 통해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력자만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들 역시 그 구조에 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돈이 많은지, 그 구조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돈이 많으면 부럽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돈은 잠시 머무는 것 같지만 진짜 이유를 묻지 않는 사람에게서 더 크게 빼앗아가기 위해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3. 노동과 소비에 대한 프레임. 노동은 신성하고 소비는 가치 있다. 우리가 흔히 들어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바쳐서 받는 월급, 정말 그 신성한 노동의 대가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을까요? CEO나 투자자는 몇 시간만 투자해도 수십억을 벌어갑니다. 이스라엘 잉글랜더라는 헤지펀드 매니저는 연간 26% 수익률을 내고 1년에 4조 원 넘게 가져갑니다. 반면 청년들의 초봉은 4천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단순히 노동의 가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소비 중 꼭 필요한 소비는 얼마나 될까요? 많은 소비는 단지 또 다른 소비를 위해 헛것을 버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본주의는 소비를 장려하지만 소비만으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비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소비의 크기로 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소비를 부의 척도로 삼는 것은 오히려 가지지 못한 자의 자기 위안일지도 모릅니다. 4. 노동과 소비만으론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노동만, 소비만 하는 삶은 결국 가난으로 이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부자가 돈을 빼앗아가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자영업자 철수는 장사가 잘 되지만 집주인에게 더 많은 월세를 줘야 합니다. 회사원 영희는 열심히 일하지만 오르는 월세로 생활이 팍팍해집니다. 결국 철수와 영희가 벌어들인 돈은 다시 부자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세대 간의 격차는 더 멀어져 갑니다. 5. 혐오의 시대와 밥그릇 싸움. 우리는 지금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과 여, 노인과 청년, 지역과 계층이 끊임없이 대립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들은 결국 내 부모이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는 밥그릇 싸움 때문입니다. 일자리, 주거, 임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조장합니다. 정치와 언론은 대립을 만들어야 사람들을 선동하고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경제의 본래 의미. 경제라는 면은 경세제민, 즉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결국 경제의 목적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라는 도구가 가장 강력한 선동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는 대신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 그리고 돈이 중심이 된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7. 왜 공부와 문화가 중요한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부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투자에 대한 공부가 없이 돈을 쫓는다면 결국 돈은 더 큰 권력자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8. 세대의 고난과 우리가 배울 점. 저는 최근 드라마 폭삭 소아쓰다를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얼마나 고난의 연속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느꼈습니다. 그 시대에는 목숨 걸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잘못 말해도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묵묵히 지켜내고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역시 1980년대의 독재와 억압 속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고문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견뎌냈던 것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자식을 키워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9.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시절에는 명확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허구와 프레임 속에서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조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합니다. 돈이 되는 이야기를 쓰고 투자를 실천하고 배운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저항이고 증명입니다. 저 역시 완벽하진 않지만 꾸준히 글을 쓰고 생각을 남기고 또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며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패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은 진실되게 노력한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서로가 아니라 돈이라는 권력 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가두는 자본주의의 프레임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투자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고 또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을 잊지 말고 서로를 향한 혐오가 아니라 지혜로운 투자와 배움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투자 문화를 만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다 뉴 데미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